일단 우리 엊그제 등비 수열까지 했었죠. 혹시 했던 내용 중에 잘 이해 안 가는 부분 있었나요? 그건 따로 없었나요? 그러면 우리가 유형 16부터 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오늘 원리합계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고 그리고 수열의 합 진도 나갈게요. 자, 원리합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원리합계에서의 이 원리는 뭘 의미를 하냐면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의미를 해. 즉, 내가 어떤 통장에다가 돈을 넣었을 때 내가 넣은 돈이 원금이죠. 그럼 그 원금을 가지고 이제 내가 통장에 보관한 기간만큼에 대해서 이자를 붙여서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약속한 날짜에 받을 수 있는 최종적으로 총 돈의 합, 그걸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이 원리합계를 계산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으로는 달리법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는 이제 복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달리법과 복리법을 어떤 돈을 다루느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데,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예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예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일단 어떤 얼마만큼의 돈을 처음에 통장을 만들 때 딱 한 번 넣어.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내가 약속을 하는 거야. 뭐 몇 년이면 몇 년. 몇 개월이면 몇 개월. 근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처음에 넣었던 돈을 건들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더 넣지도 않고 그 돈에서 일부를 빼지도 않고 딱 그냥 그 한 번, 처음 한 번 넣은 돈이 우리는 예금 통장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예금 통장은 돈을 뭐 주기적으로 계속 저금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맘대로 썼다 뺐다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예금이라고 하는 걸 이제 계산할 때 우리가 이제 달리법과 복리법을 볼 건데, 먼저 달리법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쉽게 생각하면은 얘는 등차 수열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복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복리법은 등비 수열의 개념이야. 자, 먼저 달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처음에 얼마의 돈을 넣었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N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원리 합계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는 그때 연 이유를 R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보통은 문제를 풀다 보면 R%가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퍼센트를 꼭 환산을 해서 0.0 몇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그 연 이유를 R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간을 N년 후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받을 거냐. 자, 현재 시점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N년 후에 받을 수 있는 이 기간을 설정을 해볼 거야. 자, 현재 시점에서 나는 A1을 처음에 입금을 했어. 그러면 예금 통장은 이제 이 A1을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건드리지 않는다고. 그러면 달리법은 뭐냐면요. 항상 1년, 2년 후, 그러니까 한 1년씩 지날 때마다 우리는 이자를 붙여서 받을 거예요. 근데 그 이자가, 달리법은 뭐냐면 내가 처음에 넣었던 돈에 대한 이자가 계속 그냥 붙는 거야. 즉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현재 A1이 있었어. 그럼 이 A1에다가 이 A1에 대한 이자 R을 한번 붙여서 AR이 더해진 게 원리 합계예요. 1년 후에.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게 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야.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연이율이 4%다 라고 하면은 1년 후에는 돈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0.04를 곱하지 않죠. 1 플러스 0.04. 1.04를 곱해주잖아. 가격을 계산할 때도 뭐 20%의 이율을 붙였다 라고 하면은 20%가 된 게 아니라 120%가 됐다고 1.2를 곱하죠. 그 개념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년 후에는 처음에 돈에 한 번 이자를 붙였어. 근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 2년 후에는 내가 얼마의 돈을 받을 거냐면 현재 있는 돈의 이자를 한 번 더 붙이는 게 아니라 원래 처음에 있던 이 돈의 이자가 한 번 더 붙는 거야. 이해 가요? 즉 A 플러스 AR이 원래 있었으면 여기에다가 이 돈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거라고요. 1년을 더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AR이야. 그러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돈은 1 플러스 2R, 즉 이자를 2번 붙여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결국에 3년 후에는 이자가 3번 붙었겠죠. 4년 후에는 이자가 4번 붙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N년 후, 내가 이제 최종적으로 N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되겠어? A 곱하기 원금에다가 이자를 N배 붙여서 받는다 라고 하는 게 달리법이에요. 즉 계속 AR씩 더해진다 라고 해서 등차 수열의 개념이었던 거야. 이해 가나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었던 거야. 일정한 값이 계속 더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복리법은 조금 계산 방식이 달라요. 자, 복리법은 역시나 똑같이 처음에는 A1을 넣었어. 그러면 1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요, 이 돈에 대한 일단 이자가 한 번 붙은 거 똑같겠죠.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 이 원금에 대한 이율을 한 번 붙여서 계산한 거야. 자, 근데 복리법은 뭐가 다르냐면은 달리법은 항상 이자가 처음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여서 더해줬죠. 근데 복리법은 현재 있는 돈에 대한 또 이자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A1이었어. 그럼 1년 후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1이 통장에 이제 들어있겠지. 그럼 2년 후에는 이거에 대한 이자를 붙여서 더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자가 또 붙는 거야. 그럼 이게 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이율을 한 번 더 곱해줘야겠죠. 그래서 2년 후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얘에 대한 이자가 더 붙은 금액이라 1 플러스 R이 한 번 더 곱해진다는 거예요. 즉 1 플러스 R의 제곱이라고 된다는 거지. 그럼 3년 후에는 2년째 들어있던 이 돈을 또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1년을 또 놔뒀어. 그럼 이 돈에 대한 또 이자가 붙은 거야. 그래서 3년 후에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 즉 1 플러스 R이라고 하는 그 이율이 계속 붙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N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복리법으로 계산을 하면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이다 라고 본다는 거지. 이게 바로 복리법이야. 그러면 은행에서는 요즘에는 달리법을 많이 쓸까요? 복리법을 많이 쓸까요? 다 달라요. 은행에서는 달리법을 써요. 왜냐면 봐봐, 복리법을 쓰면 처음 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돈에 대한 이자가 계속 붙죠. 그럼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자가 계속 줘야 되는 이자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땡큐야. 헉,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그냥 안 쓰고 계속 놔두면 뭐 계속 이자가 불어. 그러니까 난 많은 일 받아.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뭐야? 그럼 공짜 돈을 계속 그냥 얘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나 그럼 그냥 이자로 불릴 거니까 안 쓸래 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은행은 계속 돈을 줘야 돼.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그래서 은행에서 보통 적금 통장이라던가 예금 통장을 쓸 때는 달리법을 써요. 요즘에는. 왜냐? 계속 처음 돈에 대한 이자만 그냥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이자가 늘어나는 거 없이.
근데 복리법을 쓰는 데가 있어요. 이제 보통 이제 대출을 할 때도 복리법을 써. 그러니까 이거는 예금이잖아요. 내가 돈을 저장해 놓고 내 돈을 가져가는 거야. 근데 우리 보통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1,0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아야 할 돈이 나중에 5천만 원이래.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막 원금은 1,000만 원인데 이자가 막 4천만 원이야. 나는 5천만 원 빌렸는데 나중에 갚아야 할 돈 막 1억이야. 이자가 오히려 2배야. 막 이런 상황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달리법이 아니라 그럴 때는 복리법으로 계산을 해버려서 그래. 이자가 계속 부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갚아야 이자가 조금이라도 점점 줄어드는데, 왜냐면 돈이 갚아져 나갔으니까. 근데 이 돈을 갚지는 않고 이자만 계속 불어버리는데, 복리법은 그 부는 정도가 거듭제곱으로 가버리니까 엄청 급격하게 커져. 우리 해봐서 알잖아. 지수법 해봤잖아요. 지수함수 생각을 해보면 밑이 1보다 클 때는 점점 증가를 하는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급격하게 증가해지죠. 이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게 처음에 1, 2, 3 이렇게 지날 때마다 막 너무 급격하게 커지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불어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막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 막 이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예를 써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냥 이 계산법을 썼다? 그러면 사실 그렇게 이자가 많이 늘지는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빌리는 사람도 크게 부담이 안 되고 주는 사람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런 거잖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을 돈이 더 많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계산법을 써서 막 이자가 나중에는 막 원금에 막 이자가 더 3배이고 막 이런 식이 된다는 거지. 어떤 계산법이 이제 두 개가 어떻게 다른 건지 이해가 가나요? 그래서 달리법은 이자가 처음 돈에 대한 게 그냥 주기적으로 같이 이자가 붙는 거고, 복리법은 처음이 아니라 현재 들어있는 돈에 대한 이자들이 계속 같이 붙어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적금을 계산을 할 거예요. 자, 적금을 계산할 때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이제 적금이라는 건 뭐냐면은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계속 똑같이 넣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매년 나는 넣겠다. 그러면은 매년 정해진 날짜마다 주기적으로 똑같이 계속 똑같은 금액을 넣는 거야. 예금이랑 좀 다르죠? 예금은 한 번 넣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 그 돈이. 근데 적금 통장은 아니라고. 이제 주기적으로 넣는 거라고. 근데 이 넣는 것도요, 언제 넣느냐가 중요해. 그리고 마지막에 만기 해지를 한다고 하잖아요. 만기 해지는 그 만기 해지를 하는 그 기간도 언제 할지가 중요해. 왜 그러냐면, 자,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첫 번째 상황을 이런 거야. 내가 매년 초에 A1씩 적금을 해요. 자, 매년 초라는 거는 1월 1일에 나는 계속 새해가 되는 그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똑같은 금액을 계속 넣겠다는 거야. 이거를 내가 N년 동안 넣었을 때, 근데 해지를 언제 할 거냐면 N년 후 말에 만기 해지를 할 거예요.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반대로 이런 상황이야. 나는 매년 말에 할 거야. 매년 말에 A1씩, 즉 12월 31일마다 이제 올 한 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돈을 넣는 거야. 하루 차이긴 해요. 근데 이제 살짝 상황이 달라. 매년 말에 A1씩 넣을 건데 N년 후 말 역시나 말에 해지를 할 거예요. 자, 언뜻 들어보면 뭐 똑같잖아요. 그냥 1월 1일에 넣었냐, 12월 31일에 넣었냐, 어차피 그 해에 같이 넣었단 말이야. 그리고 N년 후에 나는 만기 해지를 할 거래. 그러면 사실 기간만 생각을 해보면 비슷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는 연이율이 R이에요. 연이율이 R이라고 하는 거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돈이 들어있었으면 그 돈은 그 1년이라는 기간을 채우면 역시나 이자를 한 번 더 받을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다르냐? 보세요. A1이 있었어요, 처음에. 현재 시점에서 내가 A1을 적금을 했어. 현재야,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올해 2025년 1월 1일에 선생님이 A1을 하나 통장을 만들었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나는 N년 동안을 계속 주기적으로 적금을 할 거야. 근데 받는 이자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 연이율 R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얘를 복리법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달리법은 그냥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가 않을 거니까. 이제 복리법이 헷갈리는 건데, 자, A1을 내가 처음에 입금을 했어. 그러면 1년 후에 이 A1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되겠지. 복리법을 하니까 이제 이율을 한번 붙여서 했어. 그럼 2년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가 되겠어?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제곱 되겠죠. 복리법으로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중요해. 자, 나는 현재 1월 1일이었고 1년 후 초에 넣었고요. 2년 후 초에 넣었어요. 그럼 마지막 돈 N년 후에 넣을 거니까 N년 후 초에도 돈을 넣기는 하겠지. 그럼 이 N년 초에서 받을 수 있는 건 1 플러스 R의 N제곱이었어. 근데 내가 여기다 돈을 넣고 이제 여기서 끝냈어요? 내가 만기 해지는 언제 한대? 말에 안 돼. 12월 31일까지 그 N년 후에, N년 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번을 더 기다린 거야. 그러면 이거는 1년을 채운 거야, 안 채운 거야? 안 채운 거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채웠어. 이게 1년이잖아. 우리는 1월 1일부터 1월 1일까지가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되면은 365일을 채운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내가 마지막에 돈을 해지를 할 시점인 N년 후 말까지 갔으면 처음에 넣은 이 돈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이 기간 동안 1년을 더 버텼기 때문에 이자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 없어? 있겠죠. 1년을 버텼다니까? 하루만 더 가면 어차피 초야. 그러니까 1년이잖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을 채웠다고. 1년 1 채우면 365일을 채우면 1년이잖아요. 1년을 채우면 이자를 한 번 더 받는다고. 그럼 이 돈도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이자를 한 번 더 붙여서 끝내는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M 플러스 1제곱이라고요. 근데 적금은 이것만 받아요? 아니에요. 1년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내가 넣었던 돈에 대한 이자야. 근데 이거를 1년 후에, 2년 후에 계속 돈을 한 번씩 넣죠. 그러면 1년 후 초에 내가 A1을 또 한 번 넣었을 거야. 근데 이 돈에 대해서도 이자를 똑같이 받을 수 있어?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이 기간이 빠졌잖아요. 이 앞에 1년이 없잖아. 돈이 정확하게 통장에 들어있던 기간 동안에만 이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얘가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게 아니라 두 번째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횟수가 어때? 그쵸. 한 번 적게 받아야지. 그러면 얘는 이자를 복리법으로 똑같이 같이 오다 보면 N년 후 말에 왔을 때는 이 이자보다 한 번 적게 붙어서 1 플러스 R의 N제곱이 원리합계가 되는 거야. 이 두 번째 더 넣은 돈에 대한 이자는. 이해가요? 그러면 2년 후 초에 넣었을 거 아니야. 또 세 번째 적금을 했어. 3회차에 대한 돈은 몇 번을 받을 수 있겠어? 2번 받아요? 그렇죠. 앞에 2번이 빠진 거야.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도 한 번 이자를 적게 받겠죠. 그럼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M-1제곱인 거야. 이런 식으로 나는 매년 이렇게 계속 돈을 넣어갈 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넣는 돈은 n년 후가 됐을 때가 왔겠죠? 근데 n년 후 초에 또 내가 어쨌든 돈을 넣어야 돼. 왜? 통장을 해지를 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통장을 해지를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n년 후 초에도 나는 돈을 넣었어. 그러면 이 돈 또한 마지막 1년을 버텨 안 버텨? 버텨. 그럼 얘도 이자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R로 끝난 거야.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전체 원리 합계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 돈들 있죠? 얘네들의 총합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원리 합계인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은 여기서부터 자기가 봤을 때 A의 1 플러스 R, 그럼 위에는 A의 1 플러스 R 제곱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거 지금 뭐로 보여? 등비 수열들이에요.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 수열의 합이야. 첫째 항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고 공비가 1 플러스 R인 N개의 항을 더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매년 초에 A1씩, 그러니까 초에 넣고 말에 빼는 경우에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바로 마지막에 내가 넣었던 돈이 이자를 어쨌든 걔도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 첫째 항도 결국엔 이자가 붙는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합은 어떻게 되느냐? 공비는 1 플러스 R이니까 1 플러스 R에서 1 빼서 R분의 첫째 항 곱하기 이율에 대해서 n개 마이너스 1이라고 된다는 거죠. 이해가나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상황을 볼 거야. 매년 말에 넣고 이번엔 마지막에 말에 뺄 거래. 자, 봐. 여기도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내가 돈을 넣었어. A1이라고. A1을 넣었는데, 자, 그럼 1년 후 말에 받는 이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말이었잖아. 현재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2024년 12월 31일에 한 거야. 선생님이. 그럼 이제 올해 말에 또 한 번 넣겠지? 그럼 일단 1년을 버텼으니까 여기는 이자가 붙었어. 그럼 2년 후 말에는 또 붙겠죠, 이자가.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자, 마지막에 볼 건데, 마지막에는 언제 끝나요? n년 후 말로 끝났죠? 그러면 1년 후 말에 한 번 붙었고 2년 후 말에 한 번 붙었으면 n년 후 말에는 얼마가 붙어 있겠어? 1 플러스 R에 n제곱으로 끝나 있겠지. 뭔 차이인지가 좀 보여요? 마지막에 1년을 한 번을 더 버텨서, 그러니까 초에 넣고 말에 빼버리면 마지막에 넣은 것도 한 번이 더 붙는 거야. 1년을 버텼으니까. 근데 말에 넣고 말에 빼버리면 그냥 말로 끝나버리니까 마지막에 더 붙는 그 기간이, 버티는 기간이 한 번이 줄어들었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도 1년 후 말에 이제 나 또 돈 넣었을 거야. 그럼 얘는 어쨌든 여기도 한 번 덜 받겠죠, 이자를. 1년이란 기간이 여기서 빠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1제곱이야. 그러면 3회차에 넣은 돈에 대해서는 이자가 A 곱하기 1 플러스 R에 n-2제곱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넣으면, 자, 봐봐. 나는 매년 말에 넣었어. 그러면 n년 후 말에도 어쨌든 넣겠지? 말에 넣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A1을 넣었어. 근데 문제는 걔는 이자가 있어? 걔는 그냥 말에 넣고 그냥 말에 빼야 되는 거야. 즉 마지막이 여기는 이자를 못 받고 끝나버리는 거야. 마지막에 넣었던 돈은. 이자 못 받고 끝날 거면은 그냥 안 내는 게 낫죠. 아니죠. 왜 이렇게 계산을 했냐면 우리는 항의 개수를 n개로 맞춰야 되니까. 너가 그걸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얘는 A부터 A의 1 플러스 R의 n제곱까지를 본 거예요. 이해 가나요? 어떻게 보는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원리합계는 이렇게 얘를 모두 더해준다 라고 하는 거지. 됐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거 틀은 이제 선생님이 너네들한테 이해를 해주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우리가 그럼 외울 건 뭐냐? 이 모양은 이제 이거 개념 다 이해가 안 가? 이해 가지?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제 이것만 보면 돼. 초에 넣고 말에 뺐느냐? 말에 넣고 말에 뺐느냐? 즉 초에 넣고 말에 빼면 마지막에 넣은 돈도 1년이라는 기간이 버티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자를 마지막에 한 번 더 받을 것이고, 말에 넣고 말에 빼면 사실상 걔는 뭐가 돼? 받는 돈이 이자가 없잖아. 그냥 첫째 항이 그냥 A로 끝나버린다.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 가요? 해서 여기서는 SN이 R분의 첫째 항이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이 공비가 1 플러스 R이고 항을 N개를 더할 건데 마지막에 받았던 그 돈이 이자가 붙느냐 안 붙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는지 알겠나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계산할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읽으면 그냥 우리는 바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학교도 있고요. 잘 안 나오는 학교도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얘가 교과서에서 없는 학교도 많아. 이게 요즘에는 그 우리 진로 과목 중에 나중에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3학년 때 하는. 근데 사실 내용만 딱 들어보면 뭔가 경제 관련된 거잖아요. 뭔가 돈 계산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서 더 많이 다룰 내용인데 이제 그걸 다루기 위해서 먼저 수1에서 간단하게 맛보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시험에 내는 학교도 있는데 안 내는 학교도 있어요. 그럼 보통 그게 기준이 뭐가냐면은 교과서에 있으면 나와. 근데 교과서에 없으면 잘 안 나와. 근데 교과서에는 없는데 선생님 우리 학교가 쓰는 부교재에 들어있었어요 하면 또 나와. 근데 선생님 우리 학교는 교재가요 그 시중에 파는 이런 유형서 문제집이 아니라 뭐 올림포스나 EBS 교재를 쓴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냥 모의고사 문제집 있죠? 자이스토리 같은 거? 그냥 그런 거 써요. 하면 또 거기에는 잘 안 들어있어. 이 내용이 교육과정에서 지금 살짝 빠져있는 부분이라 수1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선생님이 너네 중간고사 끝나고 정규 수업할 때 이제 기말고사 대비를 할 때 학교 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할 거야. 마지막에 시험 대비할 때 기말고사 볼 때 선생님 이거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확인을 할 거야. 근데 사실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나와도 서술형만 아니면 돼. 서술형이면 니네가 이걸 다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돼. 근데 서술형 아니고 그냥 계산 문제잖아요? 객관식 계산 문제다? 단답형 계산 문제다? 그냥 공식 외워서 풀면 돼. 말에 넣고 말에 뺐는지 초에 넣고 말에 뺐는지 그것만 계산하면 돼요. 이해가나요? 해서 1406번을 보자. 자, 1406번을 보면은 월 이율 1%. 월 이율이 1%라는 거는 실질적인 건 R이 0.01로 볼 거예요. 자, 근데 한 달마다 복리로 자 매월 초에 동그라미 쳐. 매월 초에 10만 원씩 적립을 하는데 자 4년 후 말에 뺄 거래. 자 그러면은 나는 매월 1일마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넣는 돈은 4년 후 12월 1일에 넣겠지? 그러면 총 돈을 몇 번 넣을까요? 48번을 돈을 넣었어. 근데 빼는 걸 마지막 걸 생각을 해봐. 4년 후 연말에 뺀대. 그럼 마지막으로 넣은 돈은 12월 1일에 넣었을 텐데 빼는 걸 바로 뺀대? 12월 31일에 뺀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넣었던 돈도 한 달을 채웠어 못 채웠어? 채웠어. 그럼 그 돈도 이자를 받아 못 받아? 받아. 그러니까 첫째 항이 이자를 한번 받은 걸로 계산할 거라고요. 따라서 S48을 보니까
1.01에서 1 뺀 거 분해. 첫째 항이 자 매월 10만 원씩 넣어요. 그러면 10만 원 곱하기 1.01. 얘가 마지막에 넣은 돈에 대한 거가 되겠죠? 마지막에도 10만 원 넣었을 텐데 그 돈도 이자를 한 번은 받았을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를 1.01에 4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1.01에 48제곱은 1.6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야 얘들아. 첫째 항이 되는 그 마지막에 넣었던 돈이 이자를 한 번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계산을 해야 돼. 항의 개수는 계산하는 게 쉬운데 그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이자를 한 번 더 받으면은 첫째 항이 이자를 한 번 곱해줘야 되고 마지막에 받은 돈이 이자가 안 붙으면은 그냥 10만 원만 생각을 해주면 되고. 알겠어요? 해서 얘는 0.01 곱하기 10만 곱하기 1.01 곱하기 얘를 1.6으로 계산했으니까 0.6이야. 자, 이거 계산하라 했더니 10만 원을 쓰라 했더니 진짜 10만 원 해가지고 0 5개 생각하고 있지 마. 그러다가 0개수 때문에 꼭 소수점 이동 틀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냥 이걸 만 단위로 놨던 거 그냥 만 단위로 놔둬도 돼. 우리는 그 나머지 숫자만 계산을 하면 돼. 그럼 여기는 분모 분자에 110 곱하면 얘 사라지고 그냥 여기 101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야, 소수점 분모 분자에 110 곱하라고. 그럼 얘 101 되겠죠? 10만에 있는 이 10을 0.6에다 갖다 곱해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101 곱하기 6 하니까 그냥 606만 원이다 라고 찾는다고요. 계산을 막 그냥 진짜 숫자 우리 맨날 초등학교 계산하듯이 하지 말고 좀 이제 효율적으로 좀 하시라고요. 알겠나요? 다음 유형 17번 1412번 볼게요. 자, 이번엔 원리합계와 상환이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할부를 하는 거예요. 할부. 할부. 카드 할부. 왜 우리 물어보잖아요. 결제할 때마다 혹시 일시불 할 거야? 2개월 할 거야? 물어보잖아. 그 할부. 할부라는 건 뭐예요? 하는 거. 나누기. 나누는 거예요. 돈을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몇 번에 나눠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엄마들한테 물어보면은 이제 뭐 무이자 할부냐, 그냥 할부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무이자 할부는 뭐냐면 돈을 나눠서 낼 건데 그냥 정말 이자 안 붙이고 내가 내야 할 돈만 정말 그 딱 n번으로 n분에서 내는 거야. 근데 사실 이 할부의 개념은 뭐냐면은요.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야. 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 학기 되니까 엄마 나 컴퓨터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컴퓨터를 사야 되는데 이제 뭐 삼성 매장을 갔어. 삼성 매장을 갔는데 컴퓨터가 200만 원 하는 거야.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한 번에 내려니까 너무 부담스럽지. 그래서 이거를 좀 카드 할부해서 살게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카드 할부의 개념이 이제 원래는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하다라는 걸 지금 선생님이 그냥 비유를 하는 거야. 자, 원래는 내가 200만 원을 한 번에 긁어. 한 번에 계산을 하면은 삼성 매장은 200만 원을 그냥 그때 바로 한 번에 받을 수가 있겠지. 근데 당장 나는 200만 원을 한 번에 줄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은행, 카드 회사한테 돈을 빌리는 거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0만 원이라는 거를. 무슨 말인지 가요? 200만 원이라는 거를 내가 카드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서 일단 처음에 카드 회사가 삼성 매장한테 200만 원을 줘. 그리고 우리는 보통 우리 엄마들이 카드값 낸다고 하죠. 그 카드값을 카드 회사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카드 회사가 매장한테 주고 먼저 나는 그 빌린 돈을 이제 카드 회사에다가 돈을 갚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해봐야 돼. 카드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한 번에 200만 원이 여기도 빠져나갔어. 근데 얘가 그냥 똑같이
똑같이 그냥 200만 원을 주고 있으면 사실 이 카드 회사도 200만 원을 들고 있었으면은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대로라면은. 근데 그 이자가 없이 얘네는 그냥 돈을 줬어. 근데 나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를 뭐 5개월 할부를 해서 갚아야 돼. 그러면 한 달에 40만 원씩만 갚아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40만 원씩 계속 갚으면 얘네들은 사실 200만 원이 계속 빚어.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살짝 억울한 거야.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제 할부가 뭐냐면은 그래 알겠어. 우리가 먼저 돈을 빌려줄게. 대신에 너 이자 붙여서 나한테 갚아. 이런 거야.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제 나쁜 인성을 가지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니네가 친구한테 갑자기 친구가 돈이 없대. 야 나 3만 원만. 그랬더니 안 돼 나도 3만 원 돈 없어. 그랬더니 아 야 내가 한 달에 10,000원씩 꼬박꼬박 갚을게 3번 해. 근데 아무만 생각해도 내가 뭔가 손해인 것 같은 거야. 나는 3만 원을 한 번에 줘야 되는데 친구는 한 달에 10,000원씩 밖에 안 주면 난 계속 그 돈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 안 돼 하잖아. 그럼 이제 친구가 최후의 아 야 그럼 나 이자 붙여서 줄게. 이자 붙여서 내가 줄 테니까 아 진짜 빌려주라. 그럼 이제 빌려줘 안 빌려줘? 빌려주지. 그거야. 그래서 할부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얘네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무이자 할부하는 거는 그래서 이자를 안 받고 정말 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200만 원을 내가 만약에 5개월 할부했다?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계속 80만 원씩 맞냐? 40만 원씩 200만 원 나누기 5 해가지고 그냥 40만 원씩만 그냥 갚아도 되는 거야. 근데 무이자 할부가 아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이런 거야. 5개월 후에 최종 원리합계가 있었겠죠 얘네들이. 아까 우리 이 복리법을 생각하면은 처음에 200만 원을 넣었어. 200만 원을 넣어서 5개월 동안 놔뒀을 때 그 총 원래 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이 돈을 내가 나눠내는 거예요. N등분을 해서. 뭔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카드 회사 입장에서 받는 사람 기준으로 이제 돈을 줘야 되는 거야 우리는. 200만 원에 대해서 카드 회사가 5개월 후에 가지고 있었다면, 만약에 2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얘네들이 이자까지 해서 그 붙어있는 돈이 최종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돈을 나는 5개월 동안 나눠내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부를 하는 게 나에게 있어서는 조금 손해가 되는 거죠. 왜? 나는 사실 200만 원만 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더 내야 되는 거잖아.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카드 할부 자꾸 막 하면 안 돼요 나중에. 나중에 이제 대학생 돼가지고 나 성인 됐어. 오케이 나 카드 만들 수 있어. 막 신용카드 막 만들어가지고 막 신용카드 막 그냥 남발하고 해버리면 나중에 거지 돼요. 민성아 알거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신용카드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신용카드가 나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신용카드가 지금 돈을 긁잖아. 그럼 너네는 보통 지금 체크카드 쓰죠. 그럼 체크카드는 내가 돈을 긁을 때마다 어떻게 돼? 바로 통장에서 나가버리지. 그러니까 통장에 돈 없으면 나 이제 카드 긁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신용카드는 그게 아니라 바로바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쓴 돈이 다음 달에 나가요. 그러면 이제 생각 없이 돈 쓰는 애들은 뭐야? 다음 달에 돈이 나가? 아싸 다음 달에 뭐 돈 생기겠지 이러고 일단 쓰는 거야. 막 여기저기 막 야 내가 술 사줄게 막 하면서 다 긁었어. 근데 막상 다음 달에 카드값 나가야 되는 게 내일이 됐어. 근데 카드값이 봤더니 한 200만 원 나와 있어. 근데 내 통장에는 꼴랑 한 100만 원 들어있어. 그럼 이제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민성아. 왜요? 아니 왜요가 아니라 너가 물어봤잖아. 저번에 이거 왜 배우냐고. 이렇게 되니까 배우는 거라고. 교훈이 있다고. 카드 할부를 막 남발하시면 안 돼요. 신용카드가 이제 물론 먼저 나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나 쓸 수 있네 해가지고 막 쓰고 다니는데 문제는 어차피 그거 다음 달에 내가 갚아야 되는 돈들이야 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잠깐만 내가 당장 다음 달에 얼마가 생기지? 이게 나 돈 알바를 하면은 나 다음 달에 알바비 얼마 받지? 해가지고 나 이거밖에 못 받구나. 그럼 나 이제 더 이상 돈 쓰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써야지.
일단 나 알바하니까 뭐 다음 달에 알바비 들어오면은 갚겠지 했는데 알바비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어.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야 그때부터. 알겠어?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계산할 건데, 그럼 자, 봐봐. 1412번을 보면은, 철수는, 자, 봐봐. 이달 초에 자가용, 차를 사신대, 여기는 또. 자가용을 구입하면서 대금을 일부는 일단 현금으로 냈어.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근데 나머지 1,000만 원이 있는 거야. 이 1,000만 원을 2년, 즉, 24번에 걸쳐서 말부터 매달 말에 계속 갚기로 했대요. 그러면 월 이율 1%,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할 때 내가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은 이라고 했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카드 회사가 총 받아야 할 돈을 먼저 계산해야겠죠. 카드 회사는 1,0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빌려줬어 이제. 근데 그거를 얘가 다 받을 수 있는 건 2년 후에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2년 동안에 그 이자를 계산해야겠죠. 근데 심지어 월 이율 1%로 복리로 계산하겠대요. 그럼 카드 회사가 총 받아야 할 돈은 1,000만 원에 대해서 1.01에 24제곱을 일단 이 카드 회사는 총 다 받아야 돼. 근데 그럼 내가 그러면 이거 그냥 24로 나누면 되느냐? 안 되지. 왜냐? 나도 2년 동안 갚아가면서 내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내가 이번 달 말에 A1을 갚았어. 그럼 이거가 24개월 동안 버티고 있으면 붙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A 이렇게 해버리면은 나는 내 돈에 대해서는 이자를 안 붙이고 이 사람만 이자를 붙여서 계산하는 거잖아. 그럼 이거 완전 내 손해지. 내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는 걸 생각을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은 나는 매달 적금 통장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제. A1씩 계속 갚아갔어. 근데 그 돈이 어쨌든 이 기간을 버티고 있으면 이자가 붙을 거 계산하죠. 그럼 결국에 마지막 합이 이 돈이 나와주면 되는 거야 나는. 무슨 말인지 가요? 그냥 이걸 냅다 24로 나누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내 손해라고. 나는 진짜 이자까지 다 진짜 안 받고 내 돈에는 이자를 안 붙이고 나는 이 이자를 다 그냥 내 돈으로 갚아야 되는 거야. 아니라고요. 내 돈에 대해서도 2년 동안 있었으면 내 돈도 이자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준 돈도. 그럼 그 이자만큼 없애줘야지 나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럼 이게 뭐와 같으면 되냐? 자, 매달 말에 계속 갚을 거래. 말부터 시작해서 말에 갚을 거래. 그러면 일단 마지막에는 딱 그냥 마지막에 한 번은 끝났겠죠. 나는 A1씩 갚을 때 몇 번에 걸쳐서 갚는다? 24번에 걸쳐서 갚는다. 그런데 연 이율은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1.01 마이너스 1 곱하기 A 곱하기 1.01에 24제곱 마이너스 1. 이걸 모두 합한 게 얘가 나오게끔 A를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 가요? 무슨 말인지 가? 내 돈은 이거야. 하나의 통장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에 A1을 냈어. 그럼 이 A1을 어쨌든 그 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겠지. 어제 냅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야 걔네들도. 돈을 다 받을 때까지는. 그러면 A1이 2년 동안 있으면 2년 후에는 이만큼의 돈으로 불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또 이 두 번째 갚았어 이제 다음 달에. 그럼 그 돈도 이자가 막 받으면서 불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불어 있는 게 내가 만약에 이걸 계산 안 하고 그냥 정말 이걸 24로 나눈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얘를 그냥 24로 나누면 처음에 받았던 돈이 있어. 얘가 이자가 불겠지. 두 번째 낸 돈이 있어. 걔가 또 이자가 불겠지. 그러면 결국에 이게 마지막에는 얘보다 내가 낸 돈이 더 많아 버리는 거야. 왜? 나는 얘네들 정말 온전하게 다 내준 건데 얘네들은 내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또 이자를 계속 불리는 거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이해 가요? 어떤 개념인지가 이해 가요? 해서 얘랑 같게 만들었어. 그럼 얘 0.01이야. 문제에서 1.01에 24제곱을 1.27로 계산하겠대요. 그러면 0.01분의 A 곱하기
1.27 마이너스 1이 1000만 곱하기 1.27로 보라고 하니까 얘는 0.27이죠? 그래서 27A는 얘는 여기다가 1000 곱해버리니까 1270만 원이 되게끔 해서 A는 27로 나누면 점 뭐뭐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47. 얼마를 가니까 그러니까 그게 만 단위로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버리래. 1000 밑으로는. 그래서 47만 원씩 갚는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지. 근데 24로 나눈 게 왜 내가 낸 게 더 많은 게 돼요? 24로 딱 N등분을 했어.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거는 내가 1270만 원을 24등분을 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24로 나누면은 얼마가 나와? 대략 한 50 얼마씩 내는 거지. 그럼 봐봐. 내가 첫 번째 이번 달에 50만 원을 냈어. 그럼 두 번째에도 50만 원을 냈어. 세 번째에도 얘에서 50만 원을 냈어. 그러면 내가 낸 돈만 생각을 하면은 1270만 원을 딱 낸 거야. 근데 말했잖아. 우리는 2년이라는 기간 후에 다 내는 걸 생각할 거라고. 근데 내가 처음에 50만 원을 내놨으면 얘가 이자를 계속 받고 불어 안 불어 돈이? 불지? 두 번째 낸 돈도 2년 이제 23번 동안 이자를 계속 받지? 그러면 뭐야? 나는 어쨌든 내가 낸 거는 1270만 원이 맞긴 한데 매장이 받은 돈은 이게 이자를 붙여서 합해버리니까 얘는 1270만 원을 더 많이 받은 꼴이 되는 거야. 그럼 완전 내 손해잖아. 그걸 생각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가? 그러니까 이쪽도 손해가 아니고 저쪽도 손해가 아니게 두 개가 동등한 위치가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가요? 그래서 이제 무이자 할부라는 게 있는 거야. 무이자 할부는 뭐야? 그냥 우리 이자 안 받고 그냥 해줄게. 그럼 알았어. 그냥 N등분만 해.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내가 10개월 할부로 살게. 그럼 한 달에 그냥 정말 그냥 100만 원씩만 내주면 되는 거지. 그럼 걔도 그냥 알아서 이자 계산할 거고, 나도 그냥 이자 계산할 거고. 무슨 말인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해서 우리가 원리 합계까지 보았습니다. 조금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이 내용은 아무래도 좀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요번에 배웠던 등차 등비 그게 아니라 이제 정말 그 경제적인 관념이 좀 들어가야 돼서 사실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잖아. 그냥 객관식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은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그냥 문제 그냥 외워가지고 초에 놓고 말에 뺐냐, 뭐 말에 놓고 말에 뺐냐, 그냥 이것만 생각하시라고요. 간단하게.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얘가 막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그리고 상환도 거의 문제는 안 나올 거야. 상환은 진짜 경제수학 내용이어가지고 이게 많이 빠졌어요, 내용이. 요즘에는 그래도 많이 간략화 됐으니까 우리는 이 적금까지만 그래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이해 가나요? 이렇게 해서 원리합계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수열의 합 봅시다.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도 수열의 합을 이미 표현은 했었어. 우리는 보통 지금까지 A1부터 AN까지 모든 항의 합을 어떻게 표현해요? A1부터 AN까지 합은 뭐였어? SN이었어. 근데 이 SN은요, 사실 수학적인 공식적인 표기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합을 이제 sum이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그냥 거기서 따온 S자를 그냥 딴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수학적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야. 근데 왜 이걸 공식적인 용어라고 할 수 없냐면 저 표기는 정말 단편적인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딜레마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A1부터 시작을 해서 AN을 지나서 2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S? 2n이 되겠지. 근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나는 짝수번째 항만 더해서 2n번째 항까지 더했어.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표현할 건데? 표기가 돼? S로? 안 돼. S의 정확한 의미는 그거였잖아요. 첫째 항부터 빠짐없이 n번째 항까지의 모든 항의 합을 SN이라고 표기를 하기로 했어. 근데 이거는 건너 떼어버리니까 이거는 그럼 S가 표기가 안 돼.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줄임 표현을 쓰는 거야, 이제부터.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시그마라고 하는 표기예요. 자, 시그마는 얘들아, 잘 생각해야 돼. 시그마는 어떤 수학적 계산 공식이 아니야. 시그마가 의미하는 건 계산을 하기 위한 표기가 아니라 어떤 길게 쓰여져 있는 어떤 긴 식을 줄임 표현으로 그냥 딱 하나의 항으로 줄여서 쓸 수 있는 표기를 해주는 게 시그마지, 절대로 이 시그마 자체로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시그마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우리가 펼쳐서 보는 게 핵심이에요. 어떤 수열인지 모를 때는. 근데 맨날 우리는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시그마를 뭔 계산만 하려고 그래. 시그마는 계산이 안 돼요, 얘들아. 참고로 시그마로 계산할 수 있는 건 덧셈 뺄셈밖에 없어. 그러니까 곱셈도 안 되고 나눗셈도 안 되고, 그리고 또 공식도 딸랑 3개밖에 없어. 뭔가 쓸 수 있는 식이. 근데 그 외적인 게 더 많이 나온단 말이야. 사실 문제를 풀다 보면 모양이 훨씬 그 외적인 게 더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하고 있어요. 당연히 계산을 못하지. 시그마의 목적은 계산을 위한 게 아니라 줄여 쓰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애초에. 근데 우리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거 봐봐. 쌤이라 해봐. 쌤이 사실 진짜 말이야? 얘 쌤 하잖아. 근데 그건 사실 아니잖아요. 뭐예요? 선생님이라 해야지 원래 정확한 표현이잖아. 근데 그냥 우리 그냥 빨리빨리 말라고 그냥 쌤 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너는 쌤이 진짜 말인 줄 알았어? 근데 왜 웃어? 뭐 웃겨? 왜 맨날 원장쌤, 담임쌤 이렇게 부르잖아. 근데 그게 원래는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잖아. 원래는 뭐 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어느 세월에 담임 선생님까지 불러. 그러니까 빨리빨리 부르려고 그냥 담임쌤 하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에다가 너네 생기부 쓰잖아요. 생기부 쓰는데 예를 들어서 담임선생님을 담임쌤이라고 쓰면 너네 그거 돼요? 그러면 망해요, 내 생기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줄여 써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안 되는 상황들이 있지.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시그마가. 그러니까 원래는 줄이면 안 되는 건데 문제를 식을 쓰다 보니 너무 식이 길어. 근데 그걸 내가 오는 세월 다 써. 그래서 그걸 줄여 써 놓은 거야. 근데 우리 줄여 써 놓은 거 딱 보자마자 이거 무슨 식이구나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는 쌤 하면 선생님인 걸 알아. 근데 예를 들어서 막 한 5살짜리 애가 5살짜리 애 앞에 가가지고 쌤 하면은 걔가 뭔지 알아? 쌤이? 걔네들은 선생님에 대한 개념도 없는 애들인데? 그러니까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계산을 위한 어떤 표현이 아니라 줄임말을 쓰기 위한 표현인 거야, 사실상 식을. 그러면 우리는 실제 식을 계산할 때는 줄임 표현으로 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펼쳐서 보는 게 항상 핵심이다. 이게 시그마의 전부예요. 그래서 시그마를 표기하는 방법은 K는 1부터 N까지라는 게 있어. 그럼 이건 뭐냐면은 K라는 자리가 보일 거야. 여기에 들어있는 식에. 그 K라는 자리에 1부터 N까지 자연수를 하나씩 다 대입을 해서 더해주는 게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그럼 이게 바로 의미하는 건 A1, A2 해서 AN까지의 합을 줄여 써놓은 편이야. 그럼 이걸 응용하면 얘는 시그마로 쓰면은 뭐가 되겠어요? K는 1부터 항을 몇 개를 더해? 그럼 2n개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냥 AK 이렇게 해주면 1부터 2n까지 합이다 라고 해. 근데 얘는 항을 몇 개를 더해? 2n 마이너스 1개. n개를 더하죠. 총 1부터 2n까지는 2n개인데 그 중에 홀수 다 빼고 반만 더하잖아.
그러면 얘는 시그마로 표현하면 A, 2K 이렇게 써주면 K에 1부터 N까지 대입하면은 짝수개만 나오죠. 짝수만.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 시그마가 가지는 성질들이 있어. 먼저 첫 번째.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AK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K번째 항에다가 상수배, 실수배를 한 걸 더하겠다라는 거. 자, 이거는 우리가 이 C만 앞으로 꺼내서 그냥 C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유는 이걸 실제로 계산하면 CA1 더하기 CA2 더하기가 이제 펼쳐보는 거야. 진짜로. 해서 CAN까지를 했는데 이거는 C로 공통인수 묶을 수 있잖아. 그러면 A1부터 그냥 AN까지의 합으로 보이겠죠? 근데 이게 바로 뭐야? 얘잖아. 이해가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시작과 끝이 같은 어떤 두 수열이 있어. 합이. 그러니까 이거는 꼭 1부터 N이 아니라 뭐 2부터 5면 여기도 2부터 5여도 되고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은 상황이야. 그 시작과 끝이 같은 어떤 한 끼리 더하거나 빼는 건 먼저 수열을 한 번에 더하거나 빼고 그걸 K는 1부터 N까지 해도 상황이 똑같아요. 이유는 자, 얘를 실제로 풀어보면은 이거는 앞에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해서 AN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서 BN까지인데 첫째 항끼리 보고 둘째 항끼리 묶고 셋째 항끼리 묶어 보면은 얘는 A1 플러스 마이너스 B1 A2 플러스 마이너스 B2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바로 뭐야? 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쓴 걸 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서 된대. 단 근데 조심해야 할 건 곱셈과 나눗셈은 안 돼요. 1부터 N까지라고 해도 같은 1부터 N까지여도 이렇게 곱하는 건 절대로 두 개를 먼저 곱한 거랑은 달라요. 이유가 뭐냐? 자, 얘는 A1부터 AN까지 합이죠. 얘는 B1부터 BN까지 합이죠. 근데 우리 이거 두 개를 곱한다고 하면 여기 위에서 보면은 얘랑 얘를 곱하는 거야. 근데 우리 곱하면 얘끼리만 곱해요? 아니죠. 곱할 땐 이렇게 다 전개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A1, B2, A1, B3, A1, B4 이게 다 생겨야 돼. 근데 여기는 A1, B1, B1, A1, B1, A2, B2, A3, B3 이것만 더한다는 거잖아요. 해서 곱셈은 안 돼요. 그럼 같은 방식으로 뭐도 안 되겠어? 그렇죠. 나눗셈도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말했잖아. 시그마로는 연산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몇 개 없는 거야. 이런 곱셈 나눗셈이 안 돼 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연산을 할 거야? 이해가요? 시그마는 덧셈 뺄셈만 가능하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세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어떤 항의 제곱을 하라 했더니 이게 K는 1부터 N까지 AK를 계산한 거 전체 제곱이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엄연히 말하면은 AK랑 AK를 그냥 2번 곱한 거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를 똑같이 2번 곱한 거야. 그럼 다르잖아. 알겠죠? 그 제곱 조심하세요, 꼭. 그 다음 세 번째. 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C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K가 의미하는 건 K가 있는 부분에다가 1부터 N까지를 대입하는 걸 했죠. 근데 여기는 K를 대입할 게 있어, 없어? 자, 여기에 있는 문자는 얘들이 얼마나 바뀔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K여도 되고, 뭐 N이어도 되고, S여도 되고, I여도 되고, L이어도 되고, 이거는 얼마든지 바꿔도 돼. 그럼 우리는 여기 부분이 이거에 대한 문자를 볼 건데, 여기에 있는 문자가 아닌 애들은 다 상수 취급이야, 그냥. 왜냐면 거기는 대입이 될 만한 숫자가 없으니까. 그럼 이거는 결국에 뭐냐면, C에 그렇지. C라는 것만 그냥 N번 더하겠다라는 거야. 첫째 항도 C고, 두 번째 항도 C고, 세 번째 항도 C고, N번째도 C인 거야. 해서 C를 N번 더한다 해서 얘는 그냥 CN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마지막에 상수항이 있을 때,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5가 있어. 그럼 이거 하라고 했더니 문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너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는 계산을 해. 그리고 플러스 5 하는 거야. 돼요? 안 돼요. 5라는 것도 N번 더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플러스 5N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마지막에. 근데 꼭 막 계산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꼭 상수항에다가 N 안 곱해서 틀려요. 이해 가요? 이게 특히 누가 제일 많이 실수하냐면 수투 극한했던 애들이. 우리 수투 극한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리미트 n이 무한 어디로 x가 어디로 갈 때 뭐 fx는 a로 수렴하고 뭐 gx는 b로 수렴한다. 그러면 fx 플러스 gx는 뭐냐? 그러면 이제 a 플러스 b 해. 그럼 이제 fx 플러스 5는 뭐냐? 그럼 a 플러스 5만 하면 돼. 그냥 뒤에 상수만 맨날 더하는 연습만 했잖아요, 수투할 때는. 근데 얘는 아니라고. 그냥 상수항이 있을 때 그 상수항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고, 앞에다가. 그 상수항을 따로 n번 더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는. 이해 가죠? 그거 혼동하면 안 돼요. 수투랑 수원이랑. 이게 나중에 혼동해버리면 너네가 언제 많이 헷갈리면 미적분 할 때 헷갈려요. 미적분은 이 시그마를 또 리미트를 씌울 거란 말이야. 산 넘어 산이죠. 그러니까 거기 두 개를 이제 혼돈해버리는 순간 이제 답이 틀려요. 리미트는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된다고 배웠어. 그래 안 그래? 왜 다들 표정이 좀 당황스럽네요? 왜 다들 수트 특강 안 듣나요? 어? 수트 특강 때는 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모두 가능하다 했잖아. 근데 시그마는 안 된다고. 곱셈, 나눗셈이 안 돼서 그냥 덧셈, 뺄셈만 해야 한다고. 그리고 실수도 마찬가지로 그냥 C. 그러니까 왜 우리 그러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C는 뭐야 하면 C잖아, 그냥. 근데 시그마는 아니라고. 그냥 C로 나오면 안 된다고, 시그마는. 그래서 이제 핵심은 실수배 꼭 해줘야 한다는 거. 그 리미트 할 때처럼 그냥 상수 나왔으니까 오케이 상수 그냥 써. 그거 아니라고. 제일 많이 실수해. 알겠죠?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시그마의 개념은 이게 끝났어요. 그러니까 말했잖아. 아까 시그마는 사실상 어차피 줄여놓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 자체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다고.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정도밖에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면은 그냥 무조건 그냥 풀어 써놓고 내가 뭐 찾아야 되는 건지 그냥 찾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가 하나 있어. 계산을 해야 되는 시그마. 바로 뭐냐면은 자연수의 합에 대한 거거든요. 이것만큼은 공식으로 외울 거야. 자, 먼저 그냥 자연수 합인 경우에요. 1부터 3까지, 1부터 n까지의 합은 뭐냐? 그러니까 시그마로 표현하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그러니까 여기가 그냥 1차식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식이야. 이거 외워야 돼, 이거는. 미안한데 이거는 지금 증명이 안 돼요. 왜 저렇게 나와요? 라를 내가 지금 설명할 순 없어. 이거 증명은
마지막 단원인 수학적 귀납적 증명에서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외워. 어차피 지금은 증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 외워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2분의 n 플러스 1이야. 두 번째, 이번엔 제곱들의 합을 볼 거예요. 즉,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 애는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2차식이에요. 여기가. 이거는 공식이 뭐냐면 6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이거 두 개 더한 거 곱해주면 돼. 그렇지. 그래서 이거 마지막으로 생각 어떻게 쉽게 하면 되냐면요. 얘들아, 마지막이 있죠. 그러니까 시작은 무조건 1부터 시작해야 돼, 대신에. 여기는 무조건 중간에서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시작은 1부터 시작을 하는데 끝이 있잖아요. 여기는 바뀔 수도 있어. 여기는 뭐 2n까지일 수도 있고 n-1까지일 수도 있고 끝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럼 그 끝부터 시작해서 끝에 거랑 끝에 거에 1 더한 거, 끝에 거에 1 더한 거에다가 그거 두 개 더한 거, 이렇게 보면 돼. 문자로 달달달 외워버리면은 헷갈려. 막 대입하기가. 그러니까 대입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로 그냥 모양으로 이해를 해버리라고요. 알겠나요? 그러면 좀 더 계산하기가 편하니까. 세 번째, 세제곱의 합들이야. 즉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3차식의 공식인데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 있죠. 첫 번째 거 그냥 K합 이거 제곱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제곱이 그 제곱이 안 된다고.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하면은 얘 제곱한 게 얘니까 얘 제곱한 게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가. 근데 아니라고. 전혀 다르다고. 세제곱은 이거 제곱한 게 바로 세제곱이다. 이렇게. 이것만 공식으로 쓸 거예요. 이거 말고는 계산할 수 있는 거 없어. 그 다음에 자, 내가 어제 수업을 하다가 충격을 먹었어요. 우리 반은 그래도 부분분수 잊어버린 사람은 없지? 그래요, 저거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k 더하기 b분의 k. 아니 네 맘대로 바꿔 써라. 네 맘대로 바꿔 써. 이거 또 나와요. 왜냐면은 우리 이거 수하에서 유리식 계산했었죠. 근데 그때는 그냥 식 한 5개 주고 이거 계산 값 구하세요. 그럼 각 따로따로 다 부분분수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로 씩 줄여놓은 표현인 거예요. 시그마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2분의 2 계산하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거 먼저 부분분수로 쪼개서 볼 거라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그럼 얘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2분의 1이죠. 자, 그럼 봐봐. 이거 지금 자체에서 너네 공식 계산할 수 있어? 우리는 K를 봤지 K분의 1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이 아니야, 이런 건.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일단 펼치라고. 다 써야 한다고, 그냥. 이제부터. 그럼 처음에 1 넣으면 어떻게 나와요? 1 빼기? 그 다음 2 넣으면 뭐 나와요? 3 넣으면?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고, 그냥. 눈에 보이게. 근데, 자, 보세요. 이거 하라 했더니, 이제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 있어, 또. 잠깐만, 이거 다 지워지고 맨 앞에랑 맨 뒤만 남잖아요. 아니에요. 하나씩만 남는다는 보장은 없어. 앞에가 2개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앞에가 3개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지워지는 게 건너 지워져 버리면은 앞에가 하나만 남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거는 따닥따닥 붙어있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지워지는 건데, 바로 이어서 여기는 보면은 2분의 1까지 지워질 게 없어. 3분의 1부터 지워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 지워지겠죠. 그럼 앞에가 뭐가 남아있어? 1이랑 2분의 1 2개가 남아있어. 그러면 맨 뒤도 2개가 남아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맨 뒤가 5를 대입했을 때 5분의 1 빼기 7분의 1이란 거야. 그럼 그 7분의 1 앞에 것도 하나가 남아있어야 돼. 뭐가 남았겠어?
그렇지.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6분의 1 빼기 7분의 1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꼭 써야 돼. 대충 이거 어디서 봤던 거야. 이거 좀 다 지워질 거니까 맨 앞에 거랑 맨 뒤 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알겠죠? 그렇게 당연하다는 건 없어. 직접 써서 눈으로 확인하는 습관까지 들이세요. 시그마는. 이건 정말 줄임 표현이기 때문에 니들이 정말 그 줄여진 표현을 확인을 안 하면 누구나 다 틀릴 수 있는 거야. 방심하는 순간 틀리는 거야. 수열은 삼각함수랑은 다르죠. 삼각함수는 너네도 느꼈겠지만 걔 자체가 어려워. 그래프 안 그리면 못 풀고 방정식이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너네가 더 조심해. 근데 수열부터는 갑자기 삼각함수 하다가 수열 넘어오면은 갑자기 체감상 너무 쉬워지는 거야. 뭐야, 공식만 외우면 계산 다 되네? 그니까 덤벙거려. 방심해. 그러다 계산 실수해. 그래서 틀리는 거야, 시험 때. 선생님이 말했잖아. 시험은 누가 더 어려울 거라고, 중간, 기말 중에. 중간이 더 어려울 거라고. 왜? 거기에 어려운 내용 싹 다 들어갔으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다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어려워서 못 풀어. 반대로 뒤에 이제 기말고사는 삼각함수 활용, 그냥 그 공식 외웠던 거 있죠. 도형,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거기서부터 이제 수열 끝까지가 나와. 그러니까 체감상 느끼기에는 여기는 쉬워. 근데 시험을 못 봐와. 왜? 계산 실수하느라. 그럼 도대체 뭘 시험을 잘 볼 건데 중간은 중간대로 못 보고 기말은 기말대로 못 볼 거면 답이 없겠죠. 그러니까 실수하지 마세요. 이런 계산 실수. 정말 한순간에 그냥 그 방심하고 당연하게 그냥 자기의 암산 실력 그냥 믿고 그냥 해버리는 순간 바로 실수 나오는 거야. 그때부터. 자, 해서 우리가 수열의 합까지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453번부터 같이 볼게요. 합의 기호 시그마에 대하여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1번 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2K랑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AK가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같아요? 아니죠. 이거 펼쳐놓으면은 좌변은 A2, A4, A6 짝수 번째만 더할 거고 우변은 A1부터 A2N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더하는 거잖아. 다르죠? 그러니까 펼쳐진 모양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2번 시그마 아까 선생님 말했죠? 곱셈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3번 자, 잘 봐. K는 2부터 N까지예요. 잘 봐. 그래서 모양을 잘 봐야 돼. 내가 말했잖아. 그거 까딱 하나 놓치는 순간 이제 다 틀리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믿지 말라고요. 그냥 N만 보고 오케이, CN 하면 안 된다고. 시작을 봐야 한다고. K가 2부터 N까지라는 건 몇 번 더하는 거예요? N-1번. 1이 빠졌잖아. 한 개를 덜 더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CN이 아니라 C 곱하기 N-1 맞아, 아니야? 맞죠. 뭘 조심해야 되는지 알겠나요? 그 모양을 시그마만 그냥 대충 보고 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도 같이 볼게요, 보기는. 자,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 9N. 그렇지. 아까 조심하라는 거잖아. 이런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막상 지금이야 틀렸어 라고 하고 보니까 뭐가 틀렸는지를 찾아내려고 하니까 보이죠? 근데 이거 그냥 계산해봐 하면은 하겠어? 이제 그냥 냅다 그냥 뒤에다 갖다 그냥 9 플러스 9 해버리는 거야. 그런 거 조심하시라고요. 알겠죠? 5번은 왜 틀렸어요? 자, 봐봐. AK는 1부터 N까지래요. 근데 BK는 1부터 2N까지래요. 그럼 일단 이건 합칠 수는 없어. 그냥 못 합쳐. 근데 합쳤네? 1부터 N까지로? 그럼 지금 뭐가 부족해? B, N 더하기 1부터 B2N까지는 써야 할 거 아니야. 근데 뒤에가 그냥 B2N만 딸랑 더해놨잖아. B2N만 더하는 게 아니라
bn 더하기 1, bn 더하기 2, bn 더하기 3 해서 b2n까지를 써야지. 왜? 시그마 k는 1부터 2n까지 bk를 펼치면 b1, b2, b3에서 bn까지 오고 그 다음 bn 플러스 1, bn 플러스 1에서 b2n까지 쭉 갈 거 아니야. 이 뒤에 게 없어졌잖아 지금. 이해 가요? 펼쳐진 모양을 잘 생각하세요 얘들아. 그냥 합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다음 유형 2번. 자 그럼 1464번 이제 줄여보는 연습을 할 거야 직접 우리가. 자 수열의 합의 기호를 시그마를 사용해 나타낸 것 중 옳지 않은 것. 1번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를 k는 1부터 5까지 5 맞아요 틀려요? 맞죠? 5를 5번 더했다. 2번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해서 2의 n제곱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의 k제곱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k의 1부터 시작을 하면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2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얘는 1부터 시작했잖아. 그럼 뭐부터 해줘야 돼? k를? 그렇죠. k는 0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바꿔줘야겠죠. 알겠나요? 그 다음에 3번 1, 3, 5 해서 15까지야. k를 1부터 8까지 2k-1 맞아 아니야? 이건 맞잖아요. 그쵸? 해서 3번이 맞고요. 아 3번은 맞는 말이에요. 4번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3 이렇게 가니까 역시나 여기도 j 에다가 이번에는 1부터 20까지 한 번씩 넣겠대. 그러니까 표현 펼쳐보면 맞는 모양 나왔나? 나오죠? 그런 식으로 보겠다 해서 답은 2번. 다음 1477번. 자 여기서부터 같이 볼게요. 자 1477번 fx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f2k 구하세요 라고 했어. 그럼 이건 x자리에 2k 넣은 식으로 써라 이거잖아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2k 넣으니까 k 플러스 2네. 자 k에 대한 것이 어떻게 쓴다? 2분의 15 곱하기 16 플러스 2 15 곱하기 15 조심하시라고요. 한순간에 그냥 계산 순간 그냥 하는 계산 생각 잘못하는 순간 그냥 2 쓰고 끝나는 거야. 그런데 나중에 그런다 뭐라 하는 줄 알았는데 쌤 제가 검산까지 다녔는데 틀렸대. 근데 그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죠. 어차피 검사하는 거 의미 없으니까 한 번에 정확하게 푸는 연습하라고. 내가 말했잖아. 왜 그게 너네가 검사하는 게 의미가 없냐면 이게 너네가 풀잖아요? 머리에 박힌다. 뇌에 박혀있어 그냥.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검사하면은 풀이 다 지우고 다시 풀어? 아니죠. 이렇게 보고 풀이 그냥 맞는지만 확인만 하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거 그냥 그러니까 오케이 끝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게 검사이냐? 글씨 제대로 써져 있나 확인한 거지 그냥 그게. 그러니까 검사는 의미가 없어 우리는 얘들아. 보통 검사니 누가 해주는 게 정확하냐면은 내가 푼 거를 남한테 보여줬을 때 풀어보는 게 정확해. 왜? 걔는 나랑 생각이 같지가 않잖아 현재 상황이. 그러니까 야 너 이거 잘못 풀었는데 나랑 답이 다른데 하면 이제 그때 봐. 그러니까 이제 뭐야 너네는 그걸 시험 끝나고 확인하잖아. 야 답 확인해. 너 몇 번에 몇 나왔어? 야 나 그거 안 나왔는데? 잠깐만 하고 다시 보니까 내가 틀렸네? 이제 그럼 망하는 거지. 검사는 의미가 없다고요 제발. 검사할 생각하지 말고 한 번에 정확하게 풀 생각하시라고요 항상. 내가 너네를 모르냐고 글쎄. 어? 니네들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있다고 내가. 자 1492번 k는 1부터 5까지 2의 k제곱 더하기 5k-1이에요 자 이렇게 거듭제곱이 되어 있는 건 우리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따로따로 더할 거야. 2의 k제곱에 대해서는 합이 2-1분의 첫째 항이 뭘까? 라고 할 줄 알았지 내가. k에다가 1 넣은 걸로 확인해야죠. 2죠. 근데 1이라면서요. 네가 거짓말 하고 싶어도 거짓말 못하는 게 뭔지 알아? 그 자리에 앉아있잖아. 핸드폰 바로 밑에라 가지고 네 목소리 다 녹음돼. 편집 안 해요? 아, 네 목소리는 자르죠 나중에. 첫째 항 곱하기 2의 5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5k네요. 그럼 5 곱하기
K니까 2분의 5 곱하기 6 마이너스 1 5번 해야 돼서 5 해서 숫자 계산하면 됩니다. 됐나요? 다음 1496번.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 플러스 A예요. 자, K니까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더하기. 자, K를 넣어야 되는데 여기는 A야. 10A. 그쵸? K가 아닌 나머지 문자는. 근데 살짝 왜 나 욕 같냐? 야, 나만 살짝 기분이 좀 쎄하면은 내 기분 탓인 거지, 민성아. 10A. 이 문자가 아닌 문자는 상수 취급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0A. 근데 그 값이 300이다 하니까 A값 구하면 되겠죠? 다음 1502번.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자, 봐. 시그마 K는 5부터 10까지 AK래요. 얘들아 봐봐.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이거 지금 푸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먼저 식을 세울 수 있죠. AK는 어떻게 돼요? 식이? A에는 마이너스 10 더하기, 그러니까 결국에 정리하면 3n-13이 AN이에요. 그럼 우리 이거 쓰라고 하면은 시그마 K는 5부터 10까지 3K-13으로 쓰면 되는데, 자, 근데 내가 공식을 계산하려면 항상 시작은 뭘로 시작한다 했어? 1로 시작한다 했어. 그럼 이거는 5로 시작했기 때문에 쓸 수가? 그럼 이거 푸는 첫 번째 방법. 선생님, 저는 공식 쓸래요 라고 하면은 1로 맞춰줘. 시작을 1부터 10까지로 먼저 다 더해. 그렇지. 근데 1부터 4까지가 없는 거잖아. 그걸 빼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공식 계산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난 이미 등차 수열이란 걸 알았어. 그냥 등차 수열 합공식 써. 근데 첫 스타트가 5번째 항인 걸 알잖아요. 그리고 10번째 항이 끝인 걸 알잖아요. 우리 첫 항, 끝 항 구한 거잖아, 지금. 공식 쓰라고. 2분의 5부터 10이면 항을 몇 개 더한 거야? 6개 더한 거야. 근데 n이 5일 때 몇이야? 2. 10일 때 몇이야? 그러면은 계산이 더 빠르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그마를 보니까 이제 시그마 계산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안 좋은 습관인 거예요. 아까 선생님 말했죠. 그래서 시그마 보고 시그마 계산하려고 달려드는 순간부터는 효율적인 방법을 아예 생각 안 하고 맨날 한쪽만 생각한다고. 근데 등차 수열에 포커스를 맞춰봐. 등차 수열에 포커스를 맞추면 사실 이거 펼쳐보면은 5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등차 수열 합구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러면은 공차를 몰라도 어차피 첫 항, 끝 항을 구할 수 있는 거고 항의 개수가 나온 거니까 바로 공식 쓸 수 있잖아. 어떻게 보는 차이가 있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본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거 계산하는 시간이 걸리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한쪽만 보면 안 돼요. 시그마 보인다고 해서 시그마만 쓰면 안 돼. 실제로 너네 학교 시험 볼 땐 이렇게 쓸 거예요. 첫째 항이 뭐 여기처럼 첫째 항이 마이너스 10, 공차가 3인 등차 수열 A에 대하여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구하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거 사실 그냥 S20 구하세요 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근데 S20이라고 보여주면은 공식 써. 2분의 20 해가지고 써. 근데 시그마 보여주면은 등차 수열 식 써여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 안 그럴 것 같지? 그렇게 된다고, 이게 나중에 하다 보면. 시그마 보이니까 그냥 시그마 계산만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등차 수열이란 걸 알려줬잖아, 문제에서 이미. 그럼 등차 수열 합공식도 쓸 줄 있어야겠지. 그러니까 시그마가 합의 표현을 줄여 쓴 표현이다. 그러니까 합의 다른 표현이야 라는 걸 계속 인지를 하면 돼.
SN이라고 안 주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라고 바꿔 표현도 한다는 거야, 이제 문제는. 너네가 시험 볼 때쯤이면. 왜? 시험은 어차피 다 배운 상태로 보잖아요. 근데 대놓고 SN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다 구하지. 근데 그걸 시그마로 표현해 놓으면은 이제 시그마 계산만 하려고 하니까 문제지. 시그마는 중요하다 했어. 시그마는 절대로 계산을 위한 표현이 아니야. SN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야, 지금. 그럼 그거는 SN이라고도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항상. 알겠죠? 다음 1515번.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의 합을 AN이라고 하겠대요. 자, AN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2N. 그렇지. AN은 2N-1이야. 그냥 갖다 넣으면 계산할 수 있겠죠, 이제 이거는? 근데 이거 한 가지 팁인데 우리 반은 외워놓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2K-1 있죠? 홀수들의 합. 1부터 시작을 해서 홀수 N개 더하잖아요? 이거 그냥 N제곱이에요. 왜요? 이거 공식 써서 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외워놓으면 한 번에 갈 수 있잖아. 그래서 지금 그거잖아요. 거기 아까 방금 AN은 2N-1라 했지?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1 하는 거지? 그럼 원래는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빼기 이거 하는 건데 그냥 홀수들을 10개 더하네? 하니까 그냥 100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필수적인 건 아니야. 필수적인 건 아니고 알아두면은 좀 더 계산이 빨라지는 과정일 뿐이야. 몰라도 상관은 없어. 됐죠? 다음. 자, 이제 여기서부터 관건이에요. 지금까지는 수열의 모양을 알려줬어. AN의 식을 이미 다 보여주고 계산만 하라고 했죠. 근데 사실 시그마의 핵심은 우리가 일반항을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야. 펼쳐져 있는 식을 보고 일반항으로 만들 수 있어야 시그마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대놓고 시그마 계산하세요 하면은 시그마가 들어있으면 오히려 그건 쉬운 문제야. 근데 1521번이나 1524번 이런 애들 있죠. 시그마가 없이 어떤 숫자가 막 그냥 더해져 있어. 그럼 이런 상황들은 내가 직접 일반항 AN을 구해야 해요. 일반항 AN을 구해야 시그마 AK로 표현할 거 아니야. 시그마 AK로 표현을 해야 그 다음 공식 계산을 할 거니까. 그래서 사실 그걸 못하면 시그마는 어려워. 자, 그러면 152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더하기 33 더하기 333 더하기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거는 얘들 그냥 외워야 돼, 너네가. 33, 333요. 9 더하기 99 더하기 999 더하기 한 걸 다 전체를 3분의 1배 한 거거든요. 근데 이 9, 99, 999가 10의 거듭 제곱에서 1 뺀 거야. 10 빼기 1, 10의 제곱 빼기 1, 10의 세제곱 빼기 1.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 줄임 표현이 뭐가 같냐면 K는 1부터 해서 10의 K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33333 숫자가 몇 개 있어? 5개 더 했죠. 그러니까 K는 1부터 5까지 이거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얘 계산하는 방법은 등비수열 합공식 쓰는 거죠, 앞에 건. 10이니까 10-1분의 첫째 항이 뭐야? 10으로 봐야겠죠. K에 1 넣어서 하고 10의 5제곱 마이너스 1 빼기 5 빼야죠. 1 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는 9잖아요. 그러니까 펼쳐놓으면은 27분의 10의 5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5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 통분해서 보래. 27로 다. 그럼 27분의 이것도 곱해야 되니까 10에 6제곱 마이너스 10 하고 얘는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A는 1, B는 55 이렇게 본다는 거죠.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겠죠? 문제에 나와 있는 형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는 거. 시그마로 내가 AN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9, 99, 999, 3, 33, 334 이거는 그리고 1, 11, 111 이런 것도 1, 11, 111 이런 것도 너네가 처음에 1, 11, 111 보면은 1, 10 더하기 1, 100 더하기 10 더하기 1 이렇게 보는데 그거 아니야. 얘로 봐야 돼. 무조건. 여기다가 9분의 1을 곱한 거야. 1, 11, 111, 1111 이렇게 가는 거. 걔는 어떻게 해요? 어? 걔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앞에 9분의 1을 곱한 거라고 걔는. 그러면은 2, 22, 222 이렇게 가는 거는 여기다가 몇을 곱하면 돼? 9분의 1. 그러니까 숫자가 같은 숫자가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반복되는 거 있죠? 걔는 무조건 9, 99, 999에다가 뭔가를 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10의 K제곱 빼기 1로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외워. 알겠죠? 다음 1524번. 자, 이번에는 일반한 것도 세울 건데 봤더니 1 곱하기 5, 2 곱하기 6, 3 곱하기 7인데 딱 우리는 먼저 앞에 걸 기준으로 보면 돼. 앞에 있는 숫자가 뭐야? K 1, 2, 3 하니까 K번째는 K로 갔겠죠? 근데 뒤에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K 더해서 그치? 앞에 거에다가 4씩 더한 거죠? 그래서 AK는 K 곱하기 K 플러스 4다. 이게 좀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것 자체에서 그냥 꺼내면 돼요, 식을. 그럼 이걸 몇 개씩 나온대요? 항을 1부터 10까지잖아. K제곱 더하기 4K 하라고요. 따라서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개 더한 거 4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이렇게. 알겠나요? 다음 유형 10번까지만 할게요. 유형 11번부터는 또 완전히 다른 거라서 내용을 너네가. 자, 1528번 볼게요. 다음 수열의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 S10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AN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AN을 봤는데 AN이 3 더하기 5 3 더하기 5 더하기 7 어이? 홀수들의 합이네? 근데 거기서 뭐가 하나씩 빠진 거야? 1, 2 하나 빠진 거야. 그러니까 3, 8, 그 다음 15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야? (3, 8, 15) 이렇게 가는 거는 지금 규칙이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야. 근데 3이라는 건 4 빼기 1이죠. 8이라는 건 9 빼기 1이죠.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은 AN은 n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1인 거예요. 저걸 어떻게 생각하지? 근데 자 이거는 나니까 생각하지. 사실 나는 딱 보자마자 3, 8, 15 제곱에서 1 뺀 거야. 근데 지금 시작이 1이 아니라 4로 시작했다는 거는 하나씩 더해서 제곱했어. 이렇게 됐는데 너네는 그게 안 되잖아. 정확하게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A1은 3이었어. 그럼 A2가 지금 3 더하기 5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은 AN은 3 더하기 5 더하기 해서 숫자를 n개 더하는 거지. 그러면 이거를 먼저 시그마로 쓰는 거야. 시그마는 K는 1부터 N까지 3이니까 2K 플러스 1 이렇게. 이해 가요? 그러니까 AN 하나 항 자체가 이미 합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럼 이거 쓰면은 2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1 플러스 N이거든요? 즉 N제곱 더하기 2N 나오죠? 그래 안 그래? N제곱 더하기 2N 이거 정리한 게 N제곱 더하기 2N이잖아. 그래 안 그래? 왜 뭐 보여? 눈 칠판을 봐야지 그럼 놀고. 저거 안 돼.
아. 이해 가요? 그러니까 선생님 전 이게 바로 보여요 눈에. 숫자를 보자마자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본 사람이 보여. 좀 그 거듭제곱이라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숫자 감각을 좀 키워놔 버리면 한 번에 보일 때도 있거든요. 한 번에 보이면 바로 식이 쓸 수도 있어. 근데 안 보이면 그 모양 자체가 지금 어떤 덧셈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먼저 여기를 이용해서 AN을 구하는 거야. 그럼 S10을 구하는 건 이걸 다시 시그마를 씌우라는 거지. 시그마 N은 1부터 몇 가지? 10까지 N제곱 더하기 2N으로. 그러면 제곱이니까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이거 계산하세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잖아. 시그마로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거 AN 이게 표현이 되냐 안 되냐가 지금 핵심이라고. 이게 어려워서 시그마가 어려운 거야. 시그마 계산은 어렵지 않아. 왜 공식 꼴랑 이거 3개밖에 없는데 이게 어려우면은 큰일 났지. 근데 이걸 못 세우니까 식 자체가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자꾸 숫자를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해서 일반항을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보이면 써도 되고 안 보이면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냥 차근차근 해서 쓰라고요. 쭉.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유형 10번까지 했고요. 목요일에 이어서 유형 11부터 먼저 진도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등비 오답풀이 하도록 할게요. 됐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